이제 한번 봅시다. 페이지 21페이지. 자, 21페이지. 여기가 가장 사람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파트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게 이제, 여태까지 보면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지난주에는 용적률의, 28회 때는 용적률의 크기 순서, 이렇게, 거기가 나온 것이고, 이전에는, 이제 그 건축 제약,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게 두 개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도 있게 가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앞서 했죠.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행위 제한을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위 제한을 하는데 행위 제한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자, 그러면 거기에 개별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특별법 입장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면 요게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행위 제한의 근거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의 유형은 앞서 얘기했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건축물의 용도는 원래 건축법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네. 그러면 용도 제한이란 말이 나온 건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면 규모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규모 제한. 그래서 건필, 용적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여기 이 건축 제한에는요, 대통령령을 갖다 보면, 원칙적을 따라 보면,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주의.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열. 그래서 나열됐는데,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열된 것만 건축할 수 있다는 건 나열되지 않은 거는 금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 네거티브라는 이걸 갖다가 건축할 수 있다 그랬지만 사실상 네거티브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4년 전에는 21가지가 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열된 것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7가지만 바꾼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7가지. 그래서 만약에 올해 작년도처럼 쉽게 문제 주는 거 하나가 있다면 예를 줄 수 있어요. 다음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걸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쉽게 주어지는 건데 내용을 몰라서 틀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그럼 여기는 7가지가 바로 뭐냐? 왜 이걸 건축할 수 없다느냐? 건축할 수 없는 거 왜 그것은 다 허용한다는 거니까 포지티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원래 정부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빨리 창업을 갖다 권장했습니다. 그럼 창업을 권장하는데 맨날 우리 창업하면 맨날 치맥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경공업 쪽으로 많이 하라. 경공업 쪽으로 많이 하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고용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을 가장 많이 풀어준 거예요. 준공업지역을. 그래, 준공업지역은 하지 말라 소리가 딱 2가지뿐이 없어요. 우리끼리 묘지에 춤춰서는 안 된다. 그렇죠? 묘지에 춤춰서는 안 된다. 편하게. 무슨 소리냐? 묘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원래 못 등장해. 알겠죠? 그러면 위락시설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가지만은 공업지역 중에 준공업지역은 하지 말라. 그 나머지를 할 수 있게끔 창업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 그거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7가지가 준주거지역. 알겠죠? 그 다음 상업지역 6개. 죄송합니다. 4개. 4개. 그 다음 준공업지역. 그 다음 가서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7가지가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시험지에 나오면 다음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이거 여기 있는 이거 아닌 걸 고르라는 소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은 금지잖아요. 그럼 우리 금지는 거기 없지만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요령 하나만 알려줄게요. 다른 거 빼놓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주거지역이 나올 겁니다. 금지에서는 주거지역. 그러면 주거지역, 과거에는 농림지역, 자연환경구지역 나왔는데 요새 최근에 주거지역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주거지역 중에 되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곳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아까 배웠던 전용 주거지역 뭐라고 외우면 되겠어요? 전량보호. 알겠죠? 일반 주거지역은 일편 조성. 알겠죠? 그건 전량보호는 몇 종과 몇 종 있죠? 1종, 2종. 여기는 1종, 2종, 3종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1종은 지금 법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여기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중심 아닙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게. 그럼 자 여기는 단독도 있지만 뭘 중심으로 하는 거죠? 공동주택 중심이란 얘기야. 질순이 공동만 진다는 게 아니라 단독 있고 공동 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이거 중심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주택이 있으면 근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생 중에 가장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면 1종을 원칙으로 하고 2종을 원칙으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2종은 편리성을 나타나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1종은 있어야 될 것. 1종은 되게 뭐냐? 주민의 보건, 위생, 치안. 알겠죠? 이거와 관련됐거나 있어야 될 것으로 규모가 작은 것. 최대가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위 300평까지 등장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최대가 300평.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1종 근생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 300평까지 등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거만 알면 양호한 주거환경에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지라 조례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허용하는 건 거의 시험연을 할 때 다 하나는 안 물어요. 그러면 자 뭐가 있어야 될 거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있어야 될 거냐? 그 학교 있으면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나이 많이 드신 분 가서 편히 쉴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 해 합쳐서 노유자 시설이라 하지. 무슨 시설?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이 있는 거예요. 노유자 시설. 그러면 또 하나 자 보세요. 이거 자 전용 주거 지역일지라도 바로 요거만 조심하면 돼. 종교 집회장 나오면 거의 다. 종교 집회장은 요게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를 기준점을 합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교시설이 돼요.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종짜리 나오면 무조건 우리 공법 시간에 종교 집회장만 등장할 수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이든 일반 주거지역이든. 알겠죠? 뭐가 등장할 수 있다? 근생자 중에 2종 근생은. 알겠죠? 우리가 슈퍼마켓은 1종 근생이야. 근데 만약에 시험 지날 때 전용 주거지역다 일반 좀 차렸다 그러면 양호한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종 근생 나오면 무조건 뭐만 나타난다? 종교 집회장. 그러면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에도 우리가 성당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암자 같은 단절도 있어요. 호견도 있어요. 규모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최대 얼마까지 했어요 아까?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더 큰 수는 상관없지만 근데 전용 주거지역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 그래서 문제 나올 때 거의 보면 얘가 아주 장난칠 거라면 종교 집회장.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는 저층, 중층, 중, 고층이잖아요. 그 여기는 아파트 못 등장하는 거 알겠죠? 그렇죠? 왜? 4층까지니까. 아파트는 주택을 쓰는 게 5개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네들은 가서
당연히 일종 근생으로서 천정트림만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종 근생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당연히 초, 중, 고등학교는 여기처럼 조례가 아니라 직접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초중고등학교는 직접. 그러면 여기 이종 근생 중에 여기도 뭐만 등장하면 될까? 종교 집회장. 알겠죠? 요거만 등장하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지금부터 3년 전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장난쳤어요. 근데 이게 뭐를 물은지 몰라가 틀린 거죠. 자, 다음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뭐냐? 그래놓고 가로 쳐놓고, 박스 쳐놓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옆에다 반소적으로 단 4층이다. 그럼 뭘 물은 거예요? 편리한 주거 환경이니까 뭐예요? 일반 주거지역이나 4층이니까 뭘 물은 거예요? 일종이잖아. 거기는 자, 이종 근생 같은 거 원칙적으로 뭐만 등장해요? 종교 집회장. 근데 뭐라고 나왔느냐? 바로 동물 미용실. 동물 미용실 뭐예요? 이종 근생인 거예요. 알죠? 동물 미용실은.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은 다 이종 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종 근생은 뭐만 등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종교 집회장.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나온 것이 농림지역하고 이제 뭐냐,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다 기출 OX에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은 가장 우리가 보존하는 곳 아닙니까? 그 중에 어디가 더 보존해야 되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행위를 가장 적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우리가 행위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어디를 했어요, 아까? 준공업지역이랬지. 창업경제 때문에 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위를 가장 못하는 데가 어디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얘랑 공통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공통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건 농어가 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만 등장하는 겁니다. 환경을 제외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초등학교만 등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둘 다 똑같이 초가집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집만? 초가집만. 초등학교와 우리가 쓸 때 농어가 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 자, 이겁니다, 둘 다. 근데 거기에 농림지역은 더 등장할 수 있고 여기는 없는데, 농림지역에는 등장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여기는 일종 근생 중에 정수장, 양수장 같은 경우는 등장할 수 있어요. 1,000까지, 제곱미터 미만까지. 그 다음 농사 관련 짓는 것으로서 두 가지가 등장할 수 있어요. 농사 관련에는 가서 동식물 관련 시설하고 그 다음에 창고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창고. 그거 있잖아요, 박스에. 그 다음 발전시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시험 문제 뭐를 하는데 다음 중 자연환경보 중에 가능한 것을 고르시오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되어 있다? 이 자체가 여기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말고 지금 요거 배운 거, 요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무슨 규정? 개별 규정. 그 개별 규정이 여러분들 수업으로 들어보면 몇 페이지 가서 개별 규정이 되어 있느냐? 24페이지 보면 개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개별 규정. 자, 그러면 개별 규정을 보니까 개별법이라고 되어 있고 가져왔죠? 자, 그러면 아까 배웠네, 우리가. 자, 산업 입지법에 의해서 자, 무슨 단지? 농공단지. 그렇죠? 농공단지는 도시역입니까? 도시역이 아닙니까? 도시역이 아니죠. 그럼 도시역 밖에는, 여기 봐요. 도시역 밖에 어디를 봐도 공장 짓는다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으려면 무슨 법정이 만들었어요?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을 적용받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건폐율을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다? 조례에서 70, 용적률은 150까지 쓸 수 있게 하면 그쪽으로 유인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농림지역 이랬어요. 그럼 요 말이 꼭 있어야 되겠죠. 특례락하는 거는. 농림지역 여기 보세요. 대통령령 적용받으면 몇 가지 질 수 있어요? 6개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말하는 게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이 땅이 농림지역이야. 근데 농림지역은 대통령령 적용받으면 농가주택, 초등학교, 일정근생 중에 일정한 거,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 발전시설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요놈들이 있단 말이죠. 절대 건드리지 마야 될 거. 초지가 있다. 그 다음 보전산지가 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얘는 개발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이잖아.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통령령 걸 적용하면 보존이나 초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고 개별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농림지역 중 이 소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초지는 초지법 적용하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농림지역이니까 초지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근데 그 중에 초지는 무슨 법? 초지법. 보전산지는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초보농은 초산농이다. 알겠죠? 초보농사꾼은 처음 생산하는 건 초산농이야. 자, 그 다음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까 가능한 게 대통령적인 몇 가지 가능하죠? 2가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 각각의 것들이 다 있더란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 여기에 공원구역이 있어요. 공원보호구역. 그러면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 2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구역이면 져서는 안 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법이 먼저기 때문에 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을 적용받습니까? 자연공원법을. 그 다음에 여기가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야. 보호구역. 그럼 어쩐지 땅이 깨끗하고 물이 참 깨끗하고 경치가 좋아.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딱 떼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돼 있어. 공법 시간에 안 졸었어. 뭐는 질 수 있다? 농가주택, 초등학교. 내가 초등학교 질 일 없잖아. 그래서 나 귀촌하려고 농가주택 짓는데 땅 딱 샀어. 그랬더니만 허가를 넣어보니까 뭔다? 걔보다도 윗법이 있더라. 그놈이 어떤 법이야?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다 이게 법의 원칙이고 편법으로 짓잖아, 갖다가. 왜? 농막처럼 져놓고 나중에 슬슬 바꿉니다. 자꾸 불법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알아보시고, 알겠죠? 법은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보면 농가주택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원래. 알겠죠? 그래서 무슨 법이 더 먼저니까? 수도법이 먼저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이 있어. 그러면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자, 거기가 해양보호구역이야. 해양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데는요, 제주도입니다. 아마 제주도 여러분들 아마 올레길 들어보신 분들 보겠어요. 그 주변이 다 해양보호구역이 많습니다. 알겠죠? 거기는 되게 해안 주변은 도시역과 자연환경보전이 가장 많습니다. 한라산까지 자연환경보전 많습니다. 특히. 자,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련 법률을 적용받아요. 그 법이 먼저기 때문에 있던 집들도 다 부시는 겁니다. 그게 불법적인 거. 알겠죠? 그래서 해양보호구역.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에서 보면 그 법 자체에서 허용 오케이 받으면 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 짓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자연공원구역에서 도장 받아오면 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가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무슨 법 적용받는다? 수산자원 관리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제도를 연상하시는데 거제도는 대부분 가서 해안가 보면 알겠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야. 그래서 거기는 마음대로 못 짓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 내가 가서 펜션 지려고 그래. 농가주택 점정확해. 못 짓는단 말이야. 뭐가 더 먼저니까?
수산자원 관리법이 먼저니까. 알겠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재밌게 외웠어요. 자, 농림지역은 농사짓는 거, 생산이잖아. 다 생산이잖아. 생산해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농림지역은 생산이 목적이죠. 그럴 때 초고농은 초산농이다 외우면 되겠고, 이거는 그보다 더하게, 자, 그래서 공, 자가, 상, 수에게 말하길, 지천, 문이면, 해는 회요, 수는 수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문제가 다 끝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자, 들어주세요. 그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그 여기까지가 일반적 건축 제한이고, 나머지 이제 무슨 제한이 있어요? 규모 제한이 있잖아요. 그 우리 규모 제한은 지금 우리가 기초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폐율 용적률 일부러 안 썼어요. 자, 우리 건폐율이란 말은 잘 아시겠죠? 건폐율이란 건 뭘 갖다 얘기하는 거죠? 대지 면적의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건축 면적하면 틀려요. 비율자가 들어가야지. 문제 정확히 아셔야 돼. 백분율이잖아, 백분율. 그래서 왜 틀린지, 글을 읽다 보면 왜 틀린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대지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아닙니다. 비율이지, 백분율. 그래서 이거 어때? 그러면 대지 면적이 이렇게 대지 수평투영 면적이잖아. 그러면 건축 면적이라면 건축물의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면의 수평투영 면적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것의 수평투영 면적인, 자, 요 중심선의 수평투영, 요 놈이 건축 면적이라면 요게 대지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서 요 건축 면적이 가리다, 가리는 비율.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법은 얘 때문에 나온 거야. 공지확보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법이 강조하는 게 안전, 기능, 미관이란 말이야. 근데 미관이란 말이 요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통풍, 채광, 위생 뿐만 아니라 연소 차단. 불이 났을 때 차단하는 거. 그게 안전이란 말이야, 안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여기가 방화지구야. 그럼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얘기죠. 건물이 내화 구조로 졌어. 그러면 키워줘도, 건폐를 키워줘도 혼자 죽지 같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키워도 상관없죠? 바로 그거고. 또 여기에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게 접했다면 공지가 확보됐잖아. 그럼 키워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조례로서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거랍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이란 건 패는 가리우잖아. 적은 뭐죠? 쌓다. 쌓는 거죠. 그럼 이건 역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뭐죠? 연면적 비율 그래야지. 연면적 비율. 자, 그래서 이건 대지 면적의 몇 배 쌓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근데 이게 중심상업체이다. 그러면 1500%까지 짓는다면 15배 쌓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똑같이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올라간다면, 만약에 이게 건폐율이 50이라고 한다면, 결국, 자, 1500 나누기 50 하면, 결국 높이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규모를 규제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1차 평면적 규제고, 이거는 입체적 규제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몇 단계로 규정하냐면, 우리는 몇 단계로 규정한다? 3단계로 규정한다. 이게입니다. 그럼 3단계는 뭐냐? 법률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법률. 법률은, 자, 최대한이잖아요. 그럼 아까 배웠을 때 우리 용도지역, 지금 용도지역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에서 몇 가지로 나눴죠? 4가지가 9가지 나눴잖아요. 이거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4가지를 9가지로 나눈 최대한 것만 나와있다. 몇 퍼센트 이하 이렇게. 그 다음 대통령령 가지고 요놈을 갖다가 세분화시킨 거예요. 근데 세분화가 요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까지가 나오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요까지가 나오면. 근데 가장 기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9가지. 그 다음 조례가 있죠. 조례가 특례가 있겠고 강화가 있고 완화가 있는데, 여기 얘는요 나온 적은 있어요. 지금부터 18년 전에. 왜 그럴까? 그 얘기는 왜 그럴까? 18년 전에 나왔어요. 여기가. 왜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건폐율 용적률이 다 건축법에 있었어요. 알겠죠?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7월 1일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유보물로 합쳐지면서 건폐율 용적률이 국토계획보로 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축제한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죠.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가끔가다 호교시를 위해서 특례 정도는 아까처럼 인센티브를 인정한다는 걸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때문에 죽겠다 소리 할 거 없어요. 숫자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9가지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렇죠? 그럼 9가지. 그러면 9가지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냐? 그래준다면 바로 현재 24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다 한눈에 보게끔 한 거지 그걸 외우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최소한 요 정도만 공부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작년 것도 그렇고. 자, 뭐냐? 4가지, 9가지 아까 배웠었죠? 자, 그러면 도시지역은 뭐로 나누죠? 주, 상, 공, 노. 관리지역은 뭐로 나누죠? 개, 생, 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개발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녹지지역도 보전에 속하니까. 그러면 건폐율 봅시다. 지금 법률에서는 최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적률을 봅시다. 용적률을. 자, 건폐율은 7972 사이좋게 지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자, 앞에 큰 것만 치고 뒤에 동그라미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70, 90, 70, 20, 40, 20, 20, 20, 20. 자, 도시역 밖은 계획관리지역만 40이고 나머지는 다 얼마다? 20입니다. 그래서 친구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정한 명제지구죠? 친구. 그 다음 용적률은 500, 1500, 400, 100입니다. 1500 점 양쪽에 500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그 다음 얘는 100이고 나머지는 다 80입니다. 80. 그래서 우리가 도시역 밖은 아파트를 못 짓는 이유를 알겠죠. 바닥면이 같다고 한다면 그렇죠. 4층뿐이 못 짓잖아. 5층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5개층이 올라가야 아파트니까. 그래서 친구끼리는 어떻게 지낸다? 사이좋게 지낸다. 그래주면 돼요. 그럼 어차피 이쪽은 나눠지지 않는 거니까 그대로 갖고 여기는 보전이니까 갖고. 자, 가장 문제되는 게 이거죠. 계획관리죠. 계획객사라고 그랬죠. 저는 이거랑 이 글자랑 저는 이 글자를 구별 못해. 저는요. 저만. 알겠죠? 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역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도시역 바깥에서 개발하는 거고 계획관리가 어차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가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도 건폐율 얼마? 40. 용적률 얼마? 100.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럼 같으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좀 성장할 수 있게끔 해서 성장관리 방안이 되면 1.25배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1.25배. 알겠죠? 그래서 1.25배 더 키워준단 말이에요. 1.25배. 그러면 40에 1.25면 5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00에 1.25배니까 125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요것만 아시면 돼. 요것만. 자, 주상목록, 개생보, 농자. 그러면 건폐율은 더 쉽잖아요.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세분화시키는 게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러면 문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이쪽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문제 풀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문제돼. 왜냐? 여기는 문제될 거 없어요. 다 똑같아. 나눠도 전일준 70. 알겠죠? 보생장 20. 다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만 유일하게 81뿐이 없어요. 보전 녹지만. 알겠죠? 그러면 공업지역은 자, 얼마씩 빼내주면 50씩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어디서? 준일전. 전용지역은 50씩 플러스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마이너스 200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면 플러스 200씩 해주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다음 여기는 가서 제 3종의 주거지역서부터 마이너스 50씩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나중에. 그러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것만 나열하면 돼. 자, 뭐예요? 이제 세분화된 거죠. 세분화된 거. 대통령제하고 세분화된 거. 자, 상업지역은 어떻게 나누죠, 우리가? 중, 일, 유, 근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눠요? 준, 큰 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전용주역 2종, 전용주역 1종 이렇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가 1, 2, 3, 1, 2, 3, 준 그거잖아. 전입준이니까. 그럼 여기 건폐율은 90, 80, 80, 70 여기서 9887. 그럼 여기는 준은 아까 여기가 70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50입니다. 왜 그러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고층 건축 보면 건물들이 아주 다이어트에 쫙쭉 빠졌잖아요. 왜? 높이 올라가서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건폐를 낮춰야 층수가 많이 올라가잖아. 알겠죠? 같은 소리야. 수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건 그 수학보다도 안전 때문에 그런 거야. 공간을 많이 확보하라. 초고층. 자, 그러면 얘는 60, 60, 50, 50이야. 이렇게 돼요. 그게 가장 여기는 문제될 것. 아까 여기서는 요것만 조심하면 되지만 여기는 요놈만 조심하면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여기 3종. 어디나 하나만. 왜 그럴까? 자, 봐봐요. 아까 여기 보면 용적률이 있죠? 자, 봐요. 용적률은 최대가 얼마죠? 1500이잖아. 그 아까 얼마씩 빼라간다 그랬어요? 200씩 빼라간다 그랬잖아요. 200씩 쳐가면 1300, 1100, 900. 그렇죠? 그다음 얘는 500이잖아, 500. 준주거지역. 모르면 글자 수 세라. 5글자다. 꼭 세워봐야 돼요. 그러니까 5글자다. 500이다. 가장 높은 거죠. 500 치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500이니까 그 다음에 얘만 300. 나머지는 얼마씩 빼나간다? 50씩. 그러면 250, 200, 150, 100. 시험이 나오면 다 이거 나야 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되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삼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어도 못하면 이 건폐율 용적률 이건 나중에 속된 표현으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가서 치맛단에 써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야. 저기 있는 저기 있는 주상 목록 이것만 잘 아시면 될 수 있는 그 숫자대로 나열해 보면 나와요, 답이. 알겠죠? 그렇게 좀 돼요. 그것만 가지고 중1 육군 준1 전 그 중에 조심할 것 몇 종만 조심하면 돼? 3종만. 알겠죠?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조례 가정하는 특례가 있다 그랬죠? 그럼 조례 가정하는 특례는 여러분 25페이지 오면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만 숫자 가지고 외울 거 없습니다.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 이거는 글자 중에 자자가 들어갔으면 60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점으로 자유라고 생각하면 돼. 자유. 자유. 알겠죠? 자유자유 두 번 찾으면 백수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연 취락지구는 60이야. 알겠죠? 근데 자연 취락은 취락지구의 용적률 높이는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용적률은 높여줄 수가 없어요. 취락은요. 그러면 자연공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자가 들어가니까 얼마야? 60. 아까 자유 두 번 찾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백수, 100이잖아. 알겠죠? 그럼 백수는 계곡, 아까도 했던 건 계백객사. 알겠죠? 그리고 사수해야 돼, 사수. 사수. 자, 수산자원보호는 얼마다? 40과 80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면, 수산자원보호는요, 자, 40이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80이야. 그래서 저는 한글을 쓸 때도 저는 이 숫자랑 구별 못하게 쓰잖아. 봐봐요. 수. 그죠? 이걸 이렇게 좀 길게 쓰면 80. 오죽하면 이렇게 써줄까? 그치? 같잖아. 그러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농공단지는 얼마나 됐어요? 70에다가 150. 그래 우리가 산업단지는 80까지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3번이 많이 나온 거죠. 자, 내가 땅을 샀는데 보니까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어. 그럼 나는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있느냐? 최소한의 걸 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걸 한다는 건 어디 걸 한다는 얘기야? 자연환경 보전적 걸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폐율 20, 용적률 80. 뭐 질 수 있어요? 농가주택과 초등학교. 알겠죠? 그럼 나는 질까 안 질까? 안 짓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결정될까지 기다릴 거 아니야. 그 다음 왜 그렇다고 개인의 재산권이니까 행사 못하기는 못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땅을 샀는데 보니까 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특정이 안 돼 있다면 나는 행위를 못한다. X. 할 수 있다. 어디 거 가져간다? 보전 관리지역 거. 건폐율 20. 용적률 80. 내가 땅을 샀는데 도시역에만 돼 있더라. 그럼 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 걸 따라가요? 그렇지. 보전 녹지역은 이렇게 잘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에 피리 꽂혔는지 자연환경 보전제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자연 녹지지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 걸 따라간다? 보전 녹지지역. 그럼 건폐율 얼마? 20. 용적률? 유일하게 80이라 줄 알까? 보전 녹지만 80. 다른 녹지는 100인데 알겠죠? 80이다.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도시지역에서 타법을 적용 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게 그 밑에 있잖아요. 2번에. 자, 그럼 뭐 계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접도구역이란 말은 도시역 안에는 건축선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등장할 수 한계선에 건축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시역 바깥에는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를 확보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걷다가 건물이나 표주 같은 게 설치됐으면 안전 문제도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일정 교위로 후퇴하도록 한 걸 뭐란다? 접도구역. 접도구역. 접도구역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림 그려줄 때 이렇게 그려준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자, 여기 보면 녹지지역 그 다음 여기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주상공이고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우리가 무슨 용도를 하죠? 시가와 용도. 시가와 용도는 이건 시가와 용도라는 거예요. 시가와 용도는 무슨 용도예요? 개발 용도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나머지 그럼 얘네들은 무슨 용도입니까? 원칙적으로? 보존 용도잖아. 그러면 여기에 농지가 있다. 농지는 개발입니까? 보존입니까? 그렇죠. 우리 배웠죠. 보존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농지를 취득하는 아저씨는 반드시 농사 질자만이 취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가져오라 해야 돼? 농지증을. 개발하는 놈은 가져오지 못하게끔 해야 돼서 농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어차피 개발하는 거잖아요. 농지증 없이도 할 수가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됩니다. 아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도시분객 시설, 깡패 시설은 무조건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지증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겁니다. 그래서 농지증이란 말은 원래 보존이 목적이고 개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취득할 때 투기를 방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존할 때는 농지를 취득한다는 뭘 가져와라? 농지증을 가져와라. 알겠죠? 이거다. 그걸 하시면 돼. 다음 이제 지금까지가 뭐에 대해서 설명하면 용도 뭐에 대해서 했어요? 지역.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용도 뭐가 나가죠? 지구.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정도 용도 지구는 두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건 감이 그래요. 그래서 용도 지구라는 것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용도 지구의 지정도 원칙 있잖아요. 원칙은 도시군 뭐로 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것이 9가지가 19가지가 다 도시군 관리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중에 세분되는 것 중에 15가지가 세분화가 되는 거죠. 세분이 5가지가 15가지가 된 거예요. 5가지가. 그러면 이 중에 5가지가 15개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4가지는 세분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가 바로 뭐냐?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정한다? 조례. 아까 용도지역은 뭐 했었죠? 공유수면 매립이 있다든가 또는 합법상 의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조례. 그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조례. 그럼 조례로 뭐 할 수 있냐? 추가나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조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작년도 시험 문제 이거 나왔었죠. 신설할 수 없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야. 오답입니다. 신설할 수 있다. 그럼 여기 19가지 외의 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 시험 문제 그러니까 틀린 답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지정하면 부수적으로 여기 뭘 가져와 있대? 역시 무슨 제한? 행위 제한. 여기는 아까는 용도지역은 건축물 제한과 규모 제한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축물 제한이 원칙인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 제한. 그러니까 이 건축물 제한은 근거를 갖다 보면 조례가 원칙이고 개별 규정이 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은 여기 있는 도시군 관리 정할 9가지가 19가지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지 나올 때 조심할 것이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자 용어가 달랐기 때문에 알겠죠? 요 용어의 옳은 표현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가장 우선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방제지구에 대한 의미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가지 가지고 꼭 시험지 대비해 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거 원칙적으로 정하는 거, 도시공간을 정하는 거.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경관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관지구는요, 자, 턱, 자, 시로다가 바뀌었습니다. 특자시로. 그래서 여기는 특화 경관지구예요. 이 특화 경관지구는요, 아주 그러니까 올 3월달 전거로 얘기한다면, 3월달까지로 얘기한다면, 여기는요, 우리가 봤을 때 수변 경관지구와, 수변하고, 그 다음에 문화, 여기 있는 요것이 합쳐진 곳이 특화 경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면, 여기는 수변. 우리가 금호강 수변 있잖아요. 수계,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자 해서 한쪽을 물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건축물 있는 주변 경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가명. 그럼 그 가명 주변에 건물 만들어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만들어 못 짓는 거예요. 그 건축물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주변에 일정 거리를 갖다 다 띄워놨잖아요. 공간으로.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경관을 보호하는 거. 그걸 갖다 뭐라고 한 거다? 특화. 경관지구. 네. 자연 경관은 옛날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봉산 자락 이런 걸 갖다 어떻게 개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시가지 경관은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보충했어요. 그래서 시가지 경관은 뭐라냐? 지역 내, 뭐가 있어요? 주거지 중심지의 시가지의 도시 경관을 보호 형성 육성이다. 이렇게 좀 말구를 작구를 좀 바꿨어요. 글자만.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게 경관지구란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관지구 말고 고도지구가 나오는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 고도지구입니다. 왜? 작년에는 고도지구가
분할이 됐잖아요. 최저와 최고로. 근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겁니다. 무슨 한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고도지구는 쾌적 환경을 하기 위해서 최고 한도 규제가 목적이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세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년에 세분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방화지구 세분되지 않습니다. 얘는 뭐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화재 예방만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과 그대로 똑같은 게 방제지구입니다. 그럼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방제와 시가지 방제. 그래서 요새 계를상 호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는데 저희 서울은 연 이틀 동안 거의 무릎까지 찰 정도 비 오고 천 정도 이렇게 쳤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참 요새는 재해가 참 무섭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오늘 도심지에 있다고 좋은 건 없습니다. 요새는요. 옛날엔 내가 문제되면 저쪽에 있는 어디가 문제됐어요? 변두리가 문제됐잖아요. 근데 요새는 거꾸로 역침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연방제란 건 자,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하천변이나 경사지에다가 건물 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건축 제한을 해놨던 게 자연경관이고, 네, 시가지 경관은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죠. 왜? 침수라든가 역류가 이루어지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럼 이 방제지구는요, 의무화 시켜놨어요. 누구한테 의무화 시켜놨을까? 아까 배웠는데, 에이, 봐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용도 지역과 지구는 시도사가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용도구역 빼놓고. 그러니까 여기 방제지구도 누구한테 의무화 시켜놨다?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의무화 시켜놓은 거예요. 자, 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제지구라. 그럼 방제지구 한 건 작년도 시험제 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재저감 대책을 하라. 그게 본질이 목적이야. 재해저감. 그럼 재해저감 대책하면 내 땅의 일부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인센티브를 줘야 할까 안 할까? 해야죠. 그래서 건폐율을 150, 용적률 120. 여기 거꾸로 한단 말이야. 용적률 작게, 건폐율은 크게. 옆으로 퍼지면 넘어가기 덜 넘어가잖아. 알겠죠? 그래서 옆을 좀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있고, 그래 방제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방제주는 몇 가지로 세분된다? 두 가지로 세분된다는 거.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보호지구. 이게 옛날에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바꾼 거예요. 보존이 쫀자 대신 바꾼 거예요. 옛날 쫀하면 지역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보호지구는 몇 가지냐? 세 가지가 있어요. 환생중이라고.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자, 이거는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는 뭐냐? 문화재, 전통사찰,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시설이나 지역. 시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문화재들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주변, 그러면 무슨 지구? 특화 경관지구. 그럼 혼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특화 경관지구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있는 시설이나 그 지역 중심이 된다.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잖아요. 그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심의 서식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작년과 달라졌단 말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작년 같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란 건, 자, 제가 뭘 갖다 했냐면 맨날 얘기할 때 옛날에는, 국방상, 보안상 중요시설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다 포괄한 거야. 전에 있던 시설 보호지구 내에 있는 학교를 빼놓고 다 일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군사라든가, 알겠죠? 이런 걸 다 이쪽으로 합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조례로서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요. 얘는
조례로서 뭐 할 수 있다? 세분화 시킬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칠합지구는 유일하게 종속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지구? 칠합지구. 칠합지구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이죠. 칠합을 뭐 하는 거죠?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연 칠합은 건폐율이 얼마까지 해줬죠? 60. 집단 칠합은 안 배웠지, 그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40입니다. 그만큼 그린벨트니까 적게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칠합지구는 유일하게 종속관계 있고, 여기는 단연 칠합지구인데, 자, 자연 칠합이 있고 무슨 칠합이 있어요? 집단 칠합. 그 집단 칠합만 유일하게 그린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험 문제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칠합지구, 집단 칠합지구 작년에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볼 수 있겠죠. 이건 그린벨트에서 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만 지정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그 이게 칠합지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고 보시면 개발, 뭐가 있어요? 진흥지구. 얘는 개발과 정비가 목적이야. 그래서 얘는 나중에 개발과 정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애예요, 얘는요. 뭐랑 관련됐다?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얘는 사업과 관련돼 있고, 사업 중에 무슨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알겠죠? 개발. 도시개발 사업도 지구단위 계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개발진흥지구는 몇 가지가 있냐? 5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여기는 도시적 밖이라도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되잖아요.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아파트를 질 수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아파트 못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발진흥지구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끔가다 보면 교외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질 수 있어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의 묘미란 말이야. 그 다음 가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죠. 산업유통은 뭐가 있어요? 공업기능, 물류 이런 걸 기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말 그대로 관광휴양이 목적 아닙니까? 그 여기 있는 이 셋 중에 2개 이상이 포함했으면 복합개발진흥지구라는 거예요. 복합개발. 근데 여기에 없는 게 들어갔다 그러면 특정개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게 들어갔다. 특정. 특정. 그래서 개발진흥지구가 몇 가지야? 5가지가 되는 겁니다.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요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것 중에 뭐가 나온 거냐? 가서 보면 특정 용도 무슨 지구?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인데, 여기는요 과거에 학교 시설도 이쪽으로 왔어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 그렇죠? 주거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한 시설은 등장시켜야 될까, 등장시키지 말아야 될까? 등장시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특정 입지를 뭐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특정 입지 제한. 그래서 여기에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생겨난 것이 있죠. 자, 무슨 용도지구가 생겨났어요? 복합용도지구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거는 왜 생겨났냐? 복합용도지구는요, 말 그대로 용도를 복합한다는 얘기는 위에 거는 입지를 뭐 한 거죠? 규제가 목적이잖아. 여기는 입지를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위에는 규제가 목적이라면 얘는 완화가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보면 예를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여기가 교차로가 돼 있어요. 도로가 참 토지 용도가 높은 교차로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 일반 주거지역은 건축물이 등장할 수 있는 개수가 한계돼 있잖아요. 이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 그건 여기를 갖다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요, 지금 이 기반시설 가지고 택도 없어. 알겠죠? 그러면 기반시설을 변경하면은 준주거를 가져오는데, 그럼 이걸 다시 확장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의 건물의 일부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다가 아니라 그 중에 3분의 1 정도만. 알겠죠? 왜? 여기가 이제 도로 같은 교차지가 됐으면 토지 효율성이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만약에 그래서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용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못 등장하면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용도를 등장시킬 수 있게 한다는 얘기야. 또 만약에 일반 공업지역이잖아요. 일반 공업지역인데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야 될 곳이 있어. 근데 준공업지로 바꾸면 기반시설 기타의 거치를 갖춰야 돼. 근데 갖추면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일정한 거 빼놓고 아파트 같은 거 등장하는 거 빼놓고 자 거기다가 뭐를 짓게끔 하는 거냐, 준공업지역 걸 짓게끔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쓰냐면 복합용도지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요. 복합용도지구. 그럼 걔랑 뭐랑 조심하면 돼요? 특정용도지구. 근데 여기 뭐 글자가 비슷비슷한 놈이 많아. 왜? 특정용도 제한지가 있고 특정 개발지능지가 있겠고. 알겠죠? 자, 자연방제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경관지구가 있겠고, 시가지 방제지가 있고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겠고. 기분 나쁘게 비슷비슷한 놈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음 중 옳게 짝지어진 거 이렇게 나오기가 가장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세분되는 애가 누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에서 5개. 5개가 나눠진 걸 다 합쳐보니까 15개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나눠지 않는 게 3가지네요. 자,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특정용도, 복합.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는 조례가지고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배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건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특히 용도지구의 개념만 잘 좀 파악해둬라. 알겠죠? 그럼 그 뒤에 것은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다음 주에 나갈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시군객 시설 사업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되게 사업 시행에서 43페이지 정도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꼭 여러분들 OX 문제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컨닝하지 말자. 알겠죠? 꼭 체크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